결혼식 옷 입고 화장실 못 가지 않나 그거? 결혼식 옷 입고 화장실 못 가지 않나 그거? 이 상태에서 그날 저녁 때 고사를 치렀어. 딱 방광염 걸리기 좋은 구조지. 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재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경숙 원장님과 함께 영상을 꾸며볼게요. 안녕하세요. 자유한의원 천안점 대표원장 정경숙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결혼식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신 줄 아시나요? 화창하고 꽃이 피는 5월? 또는 또 10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잖아요. 저도 그 둘 중에는 5월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의외로 10월이더라고요. 너무 덥거나 춥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하네요. 이맘때쯤 이 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다 아시는 방광염입니다. 신혼 방광염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방광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방광염인지 질염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오늘은 달콤한 이 신혼의 방해꾼 허니문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혼여행이나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그러는데 왜 그러나요? 그 방광염 자체는 그 대장균의 요도 타고 방광에 가서 이제 번식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뭐 성관계 외에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뭐 급한 마음에 뭐 안 씻고 가거나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건 맞는데 특히 이제 그 허니문 때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환자를 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그 웨딩샵 가서 되게 허리 엄청 조이잖아요. 또 환자들에 따라서 저 거울에 딱 보면 허리 사이즈 1인치 줄이면은 핏이 잘 맞으니까 일부러 자기 핏보다 한 치수 낮은 거 그거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몸매는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거의 약점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위해서 몸 전체의 스트레스와 면역력도 낮아지고 더 문제는 보통 한 이틀 전부터 물도 좀 안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쫙 빼서 슬림한 몸매를 맞는데 이게 슬림한 몸매 맞는 데까지는 오케이인데 봐요. 결혼식 할 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뭐 주위에 뭐라 그러지 축하받지 그 결혼식 옷 입고 화장실 못 가지 않나 그거? 화장실 절대 못해 가나? 갈 수가 없죠. 들어가지도 못해. 응. 그 쪼이는 옷을 입은 상태로 하루 종일 긴장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만 힘줘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몸을 세우고 뭐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날 저녁 때 고사를 치렀어. 딱 방광염 걸리기 좋은 구조지. 왜냐면 관계라고 대장균이 들어가면 소변을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씻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 의외로 허니문 방광염 많이 걸린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방광염도 재발할 수 있나요? 관계할 때마다 방광염 걸리면 어떡해요? 와,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뭐 활동하다 감기 걸린 사람이 한 번 감기 걸렸다고 계속 감기 안 걸리나? 뭐가 걸려요? 걸리지, 감기가. 근데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역력이 약하고 되게 취약한 상태가 된다면은 관계할 때마다 방광염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판단해 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한다면은 자주 발생되는 만성적 방광염으로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허니문 방광염 치료 방법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치료 방법은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는 우선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방광염을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염이나 뭐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할 수 없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 방광염이 자주 걸려서 항생제를 자주 쓰다 보면 이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의사들 역시도 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정도 기본적으로 쓰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쓰는 걸 그렇게 선호하시는 의사에 따라 않더라고요. 방광염이라는 거는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이나 아니면 성관계 전후 또는 성관계 시에 유의사항들을 잘 익혀서 본인의 면역력을 좀 향상시켜 주시는 게 더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좀 원장님은 생활 습관 한번 쭉 한번 읊어봐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일단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충분한 배뇨량을 만들어야
방광이나 요도를 세척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로 씻어 내린다죠, 대장균을. 그래서 아주 제일 간단하고도 쉬운 예방법이자 치료법이기도 하네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뒤처리 시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닦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뒤에서 앞으로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뒤로 닦으셔서 일명 똥균의 감염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소변 본후에 처리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그거를 문질러 닦지 마시고 가볍게 휴지로 톡톡 눈에 안 문지르다 보면 전후 감염될 좌우에 수 서로 있죠, 감염이.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성관계 전에 남자, 여자 둘 다 모두 깨끗이 성기를 닦고, 그리고 손도 좀 잘 닦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관계하다 보면 손을 사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손이나 손톱 같은 거 실은 되게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닦을 때 이런 것만 닦는 게 아니라 손톱 아래까지 깨끗이 닦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전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깨끗이 할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달콤한 신혼의 불청객 허니문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나 예방법이 있지만 사실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광염도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칙도 잘 지키시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도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